2022년 8월 11일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미얀마에 등록된 모든 정당들은 허가 없이 해외 단체 또는 개인과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발표한 정당 지침서를 보면 주미얀마 해외 대사관과 해외 단체들은 2020년 부정선거에 관여가 되어 있다고 비난을 하며 정당 등록법 6항에는 모든 정당은 해외 지원을 받거나 영향을 받는 것으로부터 독립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이를 위반하는 정당은 법적 조치를 받거나 정당 해산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더 피플즈 파티 코코찌 위원장은 이번 명령은 정당에서 해외 언론과 인터뷰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을 하며 비민주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를 지지하고 있는 아라칸 프론트 파티를 이끄는 라카인 정치인 예마웅도 주미얀마 해외 대사관과 국제기관을 만난다고 해서 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 허가가 아닌 사후 보고만 하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2022년 8월 13일 방콕 경찰청은 악명 높은 도박대부 겸 사업가인 쉐지지앙이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업과 연루되어 2012년부터 중국 당국의 수배를 받았습니다. 2014년에는 필리핀에선 불법 복권 사업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도주를 하고 공범자들은 구금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명의도용한 캄보디아 여권을 사용하며 캄보디아와 미얀마를 활보하며 홍콩 업체 야타니 인터내셔널을 통한 미얀마 꺼인주에서 악명 높은 셰코코 카지노 단지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사업에서도 인신매매, 노예 착취, 강제 매춘 등으로 미얀마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2021년 5월에는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지기도 하였으며 현재 인터폴 수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온라인 도박 플랫폼을 개발하고 도박꾼 최소 33만 명을 모집한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 착취 및 사기 피해도 수백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의 체포 이후 야타니 인터내셔널 미얀마 지사 관계자는 셰코코에서 진행 중인 카지노 건설 프로젝트는 회장이 해외에서 활동한 것에 대한 체포이기 때문에 악영향을 받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지노 사업 감독을 하고 있는 국경수비대 집도 대령도 셰코코 사업 이전 활동에 대한 혐의로 체포가 된 것이라며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분 완공만 된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아티클 19에서 미얀마 CCTV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미 NLD 정권에서 시작한 스마트시티 사업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양곤 만달레이 네피도 CCTV 현황과 국가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하였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이 국민들이나 시민사회에 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비공개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CCTV와 AI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많은 감시 카메라는 중국 화웨이와 다후아 제품이라는 부분도 지적을 하였습니다. 경찰들은 CCTV를 사용하여 번호판 추적을 하며 이를 통해 소유자 정보와 주소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얀마 식용유로 많이 사용되는 파뮤 가격이 도매가 기준 2배 이상 상승하면서 비스당 9,000잣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식용유 유통감독위원회는 지난 8월 15일부터 21일까지 도매 공시가격을 4,140잣으로 발표하였으며 지난주 공시가격은 3,525잣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회에서는 외전 매석을 시도하는 업체의 경우 필수 품목 서비스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식당에서는 일부 파뮤 판매업체가 비스당 1만 잣의 판매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식용유 협회에서는 지난 8월 15일 양곤 지역 외곽에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파뮤를 3,700잣에서 4,300잣으로 특가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제한적인 판매를 하고 있어 대부분의 양곤 시민들은 구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네피도 교도소 내 군사법원에서는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 대한 공판을 진행하여
추가 징역 6년형을 선고함에 따라 총 징역 17년형이 되었습니다. 이번 추가 징역 선고에 대한 혐의는 총 4개로 아웅산 수치 어머니 이름으로 설립한 도킨지 재단 자금 횡령과 네피도 정부 부지를 할인 가격으로 임대하여 학교를 지은 것에 대한 것입니다. 변호팀에게 공판 내용에 대한 공개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면서 자세한 사항은 나오지 못하고 있으며 국영신문에 나온 보도 내용을 보면 부정부패법 55조에 의거하여 4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으며 이 중 3개 혐의에 대한 판결이 기존 판결과 중복이 되어 추가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미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제 총 징역 17년형이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7개의 부정부패 혐의가 있어 각각 최대 징역 15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전 네피도 시장 묘아웅과 전 네피도 부시장 예민우, 전 네피도개발위원회 위원 민또도 토지 임대 절차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3명 모두 부정부패 방지법 55조, 63조에 의거하여 징역 3년형을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 직후 말레이시아 외교부 장관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이번 형 집행은 국가관리위원회가 아세안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포용적인 대화 제안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였습니다. 이후 외교정책 담당 조셉 보렐도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에 대한 부당한 선고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통합정부 진마아웅 외교부 장관은 이번 유죄 판결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인들 신뢰를 떨어뜨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시도 중 하나라고 지적을 하며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였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 연구원 테페이 카사이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최근 미얀마를 방문한 일본 정치인 히로미치 와타나베 의원의 말을 인용하여 이번 방문은 미얀마에서 수감 중인 일본인 영화감독 토루 쿠보타를 석방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나우훌라이 임시총리가 일본인 영화감독 토루 쿠보타를 곧 석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국영신문에 보도된 미얀마에 대한 진짜 상황을 일본 국민들에게 전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연구원은 현실주의자들은 의원이 영화감독의 석방 결정을 먼저 확보하기 위한 절충안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이번 합의가 필요하기라고 하더라도 일본 정부는 국가관리위원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16일에는 형법 505항에 의거한 선동 혐의와 이민법 13항에 의거한 비자 규정 위반 혐의로 영화감독에 대한 공판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얀마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선고를 내린 이후에 강제 추방을 하는 경향이 있어 예상보다 빨리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8월 15일 국가관리위원회 공보팀 쪼민툰 대변인은 지난 8월 13일부터 만달레이 지역 유류 부족으로 주유를 할 수 없다는 소문에 대해 일축하였습니다. 대변인은 미얀마 유류 위기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소문으로 인한 일부 주유소의 판매 중단이나 판매 제한을 하면서 사재기 소동이 일어난 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얀마는 현재 130만 갤런가량의 유류 재고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에 4만 3천 톤의 유류가 공급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류 가격 인상에 대해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관리위원회에서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며 앞으로 유류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외환 구매가 가능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8월 12일 온라인 기금 모금 행사에서 국민통합정부 국제협력부 샤샤 장관은 미얀마 국제 지원 부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SNS에서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장관은 우크라이나와 미얀마 상황을 비교하며 먼저 양권을 점령할 수 있다면 하늘에서 빗방울 같은 폭탄 공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미얀마 주요 도시 점령하여 공항 한두 개만 장악한다면 국제사회의 무기 공급은 시작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 행정부도 80%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공급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하며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응원을 하던 미얀마 네티즌들도 이 발언에 대해 무기 없이 어떻게 도시를 점령하는지 설명이 없는 것에 대해 조롱을 하며 네티즌 중 한 명은 대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양곤을 점령하는 겁니까? 라며 비꼬는 댓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미얀마 식약처는 야이진 식수 공장에서 생산한 야이진 야이또지 식수는 부적합하다고 결과가 나와 미얀마 식품법 28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6월 16일 미얀마 식약처는 무허가 건강식수를 판매한 식수 공장을 압수수색을 하고 관련자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이후 식약처 실험실에서 식수 샘플 검사를 진행한 결과 미생물 포함 기준이 충족하지 않아 판매가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미얀마 식수사업협회는 식약처 실험실에서 검사하지 않고 승인 없이 불법 식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며 미얀마 식약처 허가를 받은 식수인지 확인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